네, 서울이 품고 있는 공간에 대한 이야기를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서울 공간 산책입니다. 네, 홍익대 건축학과 조환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은 어떤 공간 얘기 좀 들어볼까요? 오늘 참 북촌스러운 공간을 하나 소개해드릴까 하는데요. 네. 그 북촌 한옥마을 사이에 좀 고즈넉하게 자리 잡은 가회동 성당입니다. 가회동 성당이요. 가회동 성당 저는 아직 가보지를 않았는데요. 네. 일단은 가회동 하면은 옛날의 모습을 고스란히 간직한 그런 동네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이 가회동 성당은 그다지 이렇게 의리의리한 곳은 아닐 것 같아요. 그렇죠? 왠지 느낌상 좀 작을 것 같고요. 네. 풍경이 좋을 것 같고 네. 왠지 거기 들어서면 느낌이 편안할 것 같아요. 네. 아직 저 안 가봤거든요. 안 가봤군요. 예. 네. 그래서 저희가 미리 다녀와서 영상을 좀 준비했습니다. 네. 함께 보고 얘기 나누시죠. 자연적인 재료들. 자연적인 재료의 대표적인 것이 기본적으로 돌과 나무죠. 잠깐 지어지는 집이 오랫동안 변화되지 않는 모습 또는 시간이 지나도 자연스럽게 변화하는 모습을 담을 수 있는 그런 재료가 무엇일까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고, 또 사람들에게 크게 거부감을 느끼지 않는 어떤 재료들, 성당을 들어서는 순간 중앙에 있는 가장 큰 앞마당을 만나게 됩니다. 거기에 들어서면 성당의 전체적인 모습이 이렇게 보이게 되고, 그 마당을 이어지는 동선들이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움직이면서 관람도 하고 구경도 하고 또는 기도도 하고 그런 공간으로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 성당의 특징 중에 하나가 관광객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성당의 조용함이 방해를 받습니다. 그래서 일반과 다르게 성당의 출입구는 가장 안쪽에 깊숙이 있습니다. 네, 교수님이 준비해 오신 가회동 성당 관련 영상 보고 돌아왔습니다. 교수님, 참 고풍스러운 한옥의 느낌이랑 굉장히 현대적인 느낌이 공존하는 그런 성당 같다고 느껴졌고 네, 맞아요. 그 점이 참 인상 깊었어요. 네, 그렇죠. 예, 특히 그 길가에는 한옥은 사실 관광지라서 네. 그러니까 소음을 차단하는 역할도 하는데요. 네. 네. 그 한옥 뒤로 이제 그 성당 본 건물하고 사제관에 물러서 있는 모습이 참 약간 겸손한 느낌도 네. 들고요. 특히 가오등 성당은 다른 종교 건물과 다르게 이제 열려 있는 공간이기도 해서 그 길가 옆에 그 살짝 올라앉은 그 한옥에 이제 마루죠. 그 마루에 이제 앉아 있으면 그 뻥 뚫려 있는 대청마루를 통해서 이제 동네 소리가 들리는데 마치 동네 어귀에 있는 정자에 앉아 있는 그렇겠네요. 느낌도 들고요. 네. 또 천주교 뭐 신자나 순례자가 아니더라도 외국인 관광객들이 종종 거기에 모여 앉아서 쉬는 모습을 볼 수 그래도 있습니다. 되는 공간인가요? 예, 그러니까 항상 열려 있는 아무나. 공간인 거죠. 네, 네. 그렇군요. 저는 특히나 앞마당이라고 나왔잖아요. 네. 앞마당을 마주 보고서 한옥
그리고 성당이 이렇게 딱 배치가 돼 있는 게 참 맞아요. 이색적이었어요. 네. 이상하게 성당 같으면서도 그냥 한옥집 같고 약간 북촌하고 좀 잘 어울린다라는 생각이 많이 맞아요. 들었거든요. 네, 네. 그런 느낌이 들죠. 그러니까 가회동 성당의 건축주이자 또 여기 주임 신부, 네. 그 성차선 신부가 좀 특이한 분이 한데 왜냐면 그분이 이제 전직 건축가이기도 하고요. 아, 그래서 약간 그런 네네. 영향 있는 분이긴 한데 네. 그분이 이런 말씀하셨다고 그래요. 이제 처음에 이걸 새로 신축하려고 할 때 뭐 단아하게 한복을 차려입은 조선의 선비와 또 벽안에 외국인 사제가 나란히 어깨동무하고 있는 모습을 담은 이제 성당을 만들고 싶다고 했는데 네. 요구사항이 구체적이죠. 아주 네, 구체적이죠. 그러네요. 그런데 또 생각해보면 사실 한옥이랑 뭐 이렇게 서양의 건물을 혼합하는 게 좀 어색할 수도 있잖아요. 네. 네. 그런데 뭐 그 영상에도 나왔지만 그 설계를 맡은 그 오퍼스 건축의 우대성 대표가 마당을 이용해서 되게 절묘하게 그걸 풀어낸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고민 많이 듭니다. 하셨겠네요. 네, 그러니까 네. 정말 적절하게 주문하신 거에 맞게 조화를 이루고 있다 이런 느낌이 들었는데요. 또 눈에 띄는 공간 어디를 또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뭐 일단 제일 눈에 띄는 거는 마당들인 것 같습니다. 마당이 참 많은데요. 네. 일단은 뭐 영상에 나왔지만 성당과 한옥이 그 마주하고 있는 안마당이 네. 제일 눈에 띄고 이제 그곳에 들어서면 한옥 옆으로 해서 그 밑에 아랫마당으로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네. 아랫마당에 들어가면 또 지하 공간은 이 강당이기 때문에 네. 앞에 있는 유리된 창을 다 열면 마치 두 개의 공간을 연결해서 이제 야외 이벤트 공간이나 결혼식 연회장처럼 쓸 수도 있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또 다시 또 안마당으로 올라오면 또 그 위쪽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따라 올라가면 위쪽에는 또 왼쪽에 사제관과 오른쪽에 성당이 있는 그 성지마당 네. 또 올라가게 되는데 네. 그 계단을 한 발 한 발 올라가면 정말 이게 작은 순례길이 아닌가 하는 느낌도 듭니다. 아까 보니까 옥상에도 하늘마당이라고 예. 하나요? 오, 맞아요. 옥상도 쫙 잘 마련이 돼 있던데 네. 거기는 걸어서 그냥 다 갈 수 있는 데인가요? 예, 아마 제일 인상적일 것 같은데요. 네. 그 성지마당 바로 옆에 건물 쪽으로 들어가면 엘리베이터가 하나가 있습니다. 네. 그거를 타고 올라가면 저희가 사실 옥상을 올라가는 경우가 거의 없지 않습니까? 예. 근데 옥상을 그렇죠. 올라가서 문이 열리면 바로 앞에 이제 북촌의 풍경이 펼쳐지는데 그 풍경이 참 놀랍고요. 특히 올라가서 둘러보면은 그 부천 한옥마을의 기와 지붕이 넘실대는 마치 바다 같은 예. 풍경이 이루어지는데 뭐 저는 되게 감동적인 느낌도 받았고 아마 가회동에서 이런 풍경은 여기에서밖에 볼 수 없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네. 저희가 화면으로 봤는데도 풍경이 발 아래에 한옥들이 쫙 깔려 있는 모습을 맞아요. 보니까 네. 참 좋네요. 멀리 저기 산도 인왕산인가요? 북한산인가요? 네. 예, 산도 멀리 보이고요. 네, 근데 그렇습니다. 보니까 가회동 성당이 마당에서 마당으로 이어지게끔 이렇게 설계가 돼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뭐 아래 위로도 그러니까요. 그렇고 옆으로도 그렇고요. 북촌의 골목길하고 좀 많이 닮았다라는 그러네요. 느낌도 많이 들거든요. 네. 또 이런 것도 궁금해집니다. 가회동 성당은 어떻게 해서 이곳에 자리를 잡게 된 건지 아시나요, 교수님? 예, 뭐 저희 가톨릭 하면 처음 떠오르는 명동 성당이나 사실 약현 성당. 네, 아무래도. 그 유명하긴 한데요. 네. 근데 정작 저희 우리나라의 첫 미사가 열렸던 곳은 바로 이 가회동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요. 아, 예, 그래요? 그래서 첫 번째 미사는 그 1795년 4월 5일 부활절이죠. 에 맞춰서 이제 중국인 그 주문모 신부가 당시 천주교 신자였던 이 최인길의 집에서 최초의 미사를 봉헌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가회동 성당이 이렇게 한옥이 있는 거는 그 북촌의 장소성 때문이기도 하지만 또 어떤 의미에서는 첫 미사를 봉헌했던 한옥을 기념하는 의미도 있다고 합니다. 네. 아, 첫 미사가 서양인 뭐 신부나 선교사가 아니라 중국인 네, 신부가 그렇죠. 있다는 것도 좀 독특하네요. 네. 몰랐어요. 예, 뭐 네. 당시는 정말 18세기 조선이 저희가 박해가 천주교박이 심했던 예. 때인데 그래서 그 중국의 북경에 주교가 있었는데 조선 사람과 얼굴이 비슷한 신부를 전략적으로 보냈다고 합니다. 아, 전략적으로요? 네. 그리고 또 저희 천주교가 또 독특한 건 뭐냐면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선교사가 이제 가서 네. 전파를 하게 되는 저는 자생적으로 좀 생겼다고 하는데요. 네. 그래서 네. 17세기부터 이제 중국을 통해서 이제 서양 문물이 들어오는데 그 중에 이제 그 예수의 선교사였던 마테오 리치 신부가 저술은 한역 서학서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한문으로 번역된 뭐 그 성경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는데 네. 천주 시리가 같이 들어왔다고 하고요. 네. 그래서 그 천주 시리를 이제 당시 그 실학자였던 이벽이나 뭐 정약용 형제가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엔 사실 학문적인 호기심이었는데 점차 이제 신앙심으로
옮겨간 것이고요. 근데 한 네. 가지 그렇군요. 문제가 이제 뭐 카톨릭 그러면 미사가 제일 중요할 텐데 네. 당시 조선에는 미사를 집전할 수 있는 신부가 없었던 거죠.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그래서 중국에 이제 있던 북경인 주교에게 이제 요청을 했고, 그래서 이제 관의 감시를 피할 수 있는 이제 중국인 신부를 한국으로 네, 네. 이제 보내게 된 거죠. 근데 안타깝게도 주무무 신부 역시 이제 6년 후인 1801년에 신유 박해 때 순교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네, 그렇군요. 예. 저희가 예전에도 지금 교수님이 말씀해 주셨던, 언급해 주셨던 명동성당 그리고 약현성당, 저희 수도권 정보특급에서 다룬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천주교가 들어온 역사에 대해서는 지금 처음 알게 된 것 같아요. 네, 특히나 네. 중국인 신부가 첫 미사를 집전했다는 건 처음 굉장히 듣네요. 의외죠. 네, 그러니까 이 가회동 성당은 이 초대 교회의 사적지이자 뭔가 이 박해 속에서도 신앙심을 지켜온 이들의 뭔가 역사적인 공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교수님. 예, 그렇죠. 또 그 외에도 1955년이죠. 5년에는 조선 황실의 마지막 가족이었던 의치랑 이강하고 네. 또 왕비였던 김숙이 세례를 받은 그것도 여기라고 하고요. 그래서 가회동 성당 사실 규모는 작지만 천주교 한국 천주교 역사로 보면 이제 본당 모든 그 어떤 천주교 시작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네. 그래서 여기는 성당 안에 보면은 그 역사 전시실도 준비가 돼 있는데요. 그 역사 전시실에는 뭐 한국 천주교 역사뿐만이 아니라 가회동 성당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뭐 귀한 자료들이 많이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네.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천주 시리도 네. 비치가 돼 있고요. 또 특이하게도 그 왕의 그 천주교도 체포령인 그 척사 윤음도 여기에 전시가 돼 있고요. 네. 네. 그 외에 기해 박해 때 그 순교자들의 얘기를 한글로 적은 뭐 기해 일기도 있고, 또 제일 그 인상적인 거는 그 신유 박해 때 뭐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그 천주교 신자들이 학살이 되고 박해를 받으니까 그 중국의 이런 그 상황을 밀서로 비단에 적어서 원래 보낸 게 그랬군요. 있는데 그게 네. 황사형 백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본은 로마에 있고요. 그거 영인본이 버전이 또 여기에 전시가 돼 있다고 합니다. 네. 네. 가회동 성당이 그냥 예쁜 성당인 줄 알았는데 네. 이렇게 많은 역사가 있는 곳인지는 몰랐습니다. 그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뭐 천주교 신자들뿐만 아니라 외국인 관광객들도 상당히 많이 찾는다고 얘기 들었어요. 예, 뭐 여기가 서울대 교구 성지순례길 2코스의 시작점이기도 해서 여기 네. 시작해서 뭐 지난번 소개해드린 약현 성당까지 네. 가는 길이어서 많은 그렇군요. 또 관광객도 찾고 있고요. 또 그것뿐만 아니라 성당 건너편 한 500m쯤 가면 그 석정 보름 우물이라고 하는 그 지금은 뭐 물이 나오지는 않는데요. 우물이 있는데 이 우물도 천주교 유적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주무무 신부가 이제 미사나 세례 때 그 성수로 썼던 물이 이 우물에서 나왔다고 하고요. 그리고 송차순 신부님 말씀에 의하면 뭐 천주교 박해로 순례자가 정말 그 순교자가 많아지면서 그 우물에 물이 써져서 뭐 마실 수 없게 됐다는 뭐 비사도 있고요. 갑자기 네. 물에서 쓴맛이 난다고요? 네, 그런 얘기도 아. 있고 해서 뭐 방송을 보신 분들은 한번 가회동 성당뿐만 아니라 우물도 한번 둘러보시면 뭐 의미 있는 그 뭐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교수님이 좀 간단하게 소개해 주셨습니다만 말씀해 주신 이 성당 가서, 가회동 성당 가서 역사 전시실 한번 둘러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네. 듣다 보니 종교를 초월한 뭔가 공간적인 매력이 듬뿍 느껴지는 곳이었던 것 같은데요. 가회동 성당 저도 조만간 꼭 한번 찾아봐야겠습니다. 네, 여러분도 한옥의 고유한 정서와 또 현대식 건물의 조화로움을 느낄 수 있는 가회동 성당 꼭 한번 찾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네, 교수님,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들어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홍익대 건축학과 조한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